뉴욕주의회 상하원은 지난 9일 새벽까지 마라톤 협상 끝에 2022-2023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호컬 주지사도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 이전 회계연도보다 80억 달러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식당과 술집에서 술을 포장 판매하거나 배달하는 주류투고는 향후 3년간 허용되며 주류투고 시 다른 음식도 함께 구매해야 하지만 술 한 병 전체를 배달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6월 1일부터 연말까지 뉴욕주 휘발유세도 갤런당 33센트에서 16센트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아동보육비 지원을 통해 4년간 70억 달러를 투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육비 지원 자격을 연방 빈곤 수준의 300%까지 확대할 전망이고 250만 명의 중산층 가정을 위한 재산세 텍스 크레딧도 제공됩니다. 임대료 경감 지원에는 20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으로 이는 긴급 렌트 지원 프로그램 8억 달러, 유틸리티 지원금 2억 5천만 달러, 집주인 지원금 1억 2,500만 달러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5개년 교통계획에는 328억 달러를 투입해 뉴욕주 사상 최대 금액을 투자해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을 만들기로 논의 중입니다.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큰 관심을 모았던 보석개혁법은 일부를 되돌리는 쪽으로 결정됐으며 뉴욕주는 일부 현금 보석 제도를 허용하고 판사에게 보석금 설정 재량권을 주는 식으로 개정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대체로 정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뉴욕시와 워싱턴 DC 등 동부의 주요 대도시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7일 기준 워싱턴 DC의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2주 전보다 106%, 뉴욕시에서는 51%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대확산이 가라앉은 뒤 한동안 신규 확진자 수는 계속 감소세를 보였으나 전염성이 더 강한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2가 새로운 우세종으로 떠오르면서 북동부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다시 증가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3일 27,058명까지 내려갔던 미국의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7일 29,429명으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또한 50개 주 가운데 뉴욕, 로드아일랜드, 알래스카, 버몬트, 콜로라도주 등에선 확진자가 다시 늘기 시작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지난 6일 앞으로 몇 주에 걸쳐 확진자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으며 이 같은 예측의 근거로 영국 등 유럽에서 이미 재확산이 시작된 데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 규제가 대거 풀린 점, 백신의 면역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약화하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지난 6일 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 면제 조치는 시행됐지만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격리 면제 제외 조치는 당분간 계속 유지될 예정이라고 전달했습니다. 또한 방역 상황 자체가 크게 변동되지 않는 한 이를 계속 유지하고 큰 변화가 있을 시 함께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백신 접종 완료자는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한 뒤 증명서를 첨부하면 격리 면제 대상으로 구분되고 절차로는 약관 동의, 여권 정보 입력, QR코드 발급 등의 순으로 이뤄집니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한 20대 여성이 3살도 채 되지 않은 어린아들 2명을 욕조에서 익사시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박시몬 기자입니다. 3살도 되지 않은 2명의 아들을 욕조에서 익사시킨 20대 여성이 체포됐습니다. 유바 카운티 경찰은 어제 오전 11시 45분쯤 아이들의 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물이 가득 찬 욕조에 빠져있는 5개월과 2살의 아이들을 발견하고 곧바로 응급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아이들의 엄마인 26살의 여성 코트니 윌리엄스로 밝혀졌으며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코트니는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 보였다고 이웃 주민들은 입을 모읍니다. I'm sorry. And then to see her walking down the road with no expression on her face at all. Yeah, she hadn't. They They put her in the right car here. and she just no expression whatsoever. No, nothing. Nothing. Absolutely Just nothing. straight, no expression on her face at all. 아이들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코트니의 남편으로 점심시간에 집에 갔다가 현장을 목격하게 됐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아이들의 익사가 의도적으로 보인다고 전했지만 아직 정확한 동기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코트니는 살인 혐의로 기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른 혐의도 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뉴저지 아메리칸 드림몰 안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총격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 경찰은 어제 오후 미국에서 가장 큰 쇼핑몰 중 하나인 이스트 러더포드의 대형 쇼핑몰인 아메리칸 드림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출동했으며 쇼핑몰이 몇 시간 동안 폐쇄됐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내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도착했을 때 한 남성이 총에 맞은 것을 발견했으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A씨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목격자들은 최소 3발의 총성이 발사되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오후 8시경 스와팀이 매장을 정리하고 고객들과 직원들을 외부로 호송하기 시작했다고 당국은 말했습니다. 고객들은 경찰에 의해 호송되기 전까지 2시간 30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쇼핑몰은 오늘 정상 운영됐으며 경찰은 용의자를 수색 중입니다. 아메리칸 드림몰은 미국 최대 규모의 쇼핑몰 중 하나로 쇼핑몰 내에는 450여 유명 상품점뿐만 아니라 실내 스키장, 워터파크, 테마파크 등이 있습니다. 팬데믹에도 한 주에 20만여 명이 이곳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중국 상하이에 대한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이곳에 공장을 둔 글로벌 기업들도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상하이항의 병목 현상 여파가 인근 항구들로 퍼지면서 상하이발 물류 대란이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조성원 기자입니다. 상하이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하루 2만 명을 넘어서며 확산 일로입니다. 도시 봉쇄의 여파는 글로벌 기업들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을 만드는 폭스콘 공장, 전기차 업체 테슬라도 가동을 멈췄습니다. 上海地区作为我们上汽和特斯拉等这些企业的生产基地及生产的影响对全国是相对比较大的，大概占到全国11%的一个水平。 한국에서 진출한 식품, 화장품 공장들도 생산을 중단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대체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공장을 돌리려 해도 부품 공급업체가 문을 닫거나 배송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상하이항의 물류 대란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The biggest bottleneck right now for foreign companies is there is a shortage of truck drivers to ship goods to and from the Shanghai port. The delay is usually around 2 weeks. 상하이항의 화물 처리량이 40%는 줄었다는 추정치도 있습니다. 상황이 장기화되면 상하이항을 활용하며 중국 GDP의 4분의 1을 책임지는 창장 삼각주 일대가 휘청입니다. 상하이 대신 인근 닝보항 등으로 배를 돌리면서 정체 현상이 다른 주요 항구들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에도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5.5%를 공언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물류 대란과 경제 위축 속에 더 많은 재정과 통화 정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